네,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다방면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 또 조 장관의 딸을 2번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그리고 아들도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인이 SNS를 통해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SNS를 통해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좀 과잉 수사다라는 우회적인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들이 조사를 받고 와서 내가 참 나쁘게 살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딸도 2차 소환을 임박했을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산대 의전원이라든지 얘기를 들으면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서 한참을 울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소환을 했던 날이 딸의 생일이었는데 네. 딸의 생일에 아들이 소환되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도 함께 못했다. 즉 온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좀 털기식 수사가 아니냐라는 네네.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내용의 SNS 글을 남겼습니다. 예.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어떤 입장일지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조국 장관의 자녀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네. 그래도 나름 비공개로 소환하는 데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비공개로 소환했다라고 뭐,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뭐 사실 좀 진영 논리일 수도 네.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일단은 피고발이나고 참고인심으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피의자로 전환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사 모든 기자들이 서울중앙지검 1층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소환했다는 얘기 1층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 지하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된 피의자는 정경심 교수고 네. 뭐 남편은 조국 장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서 비공개 소환까지 했다. 그리고 16시간은 중간에 식사 시간이라든지 조서 열람 검토 시간 다 있는 거지 16시간은 풀로 쉬지도 않고 조사한 건 아닌데 네네. 배려할 만큼 다 배려해주고 원칙적으로 한 것인데 뭐 과잉 수사 얘기하는 거 좀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을 검찰은 보인 것 같고요. 예. 어제 저는 뭐 정경심 교수의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찬성 반대 뭐 얘기들이 많은데 네. 저는 뭐 정경심 교수의 그 글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냥 엄마가 본인 때문에 자식들이 조사 받으니 그거를 보는 어미로서 안타깝고 슬퍼서 그냥 그렇게 썼다. 저는 뭐 그 정도 의미지. 예. 뭐 그게 뭐 대단한 뭐 어떤 뭐 큰 의미를 가진 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이 검찰의 차례로 나와서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장관이나 검찰이나 속내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제 공식 행보에 나선 조국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 일가 수사에는 뭐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공판부 우대 강화 방안, 그다음에 검찰 직원분들의 향후 지위나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에 처음으로 외부 일정을 진행을 한 거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고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조심하는 것을 보였고 네. 출퇴근할 때에도 웬만하면은 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렇죠. 또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진중해라라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섰지만 저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이라고 대부분은 추측을 했고요. 저 원론적인 얘기에 굳이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위시한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이것이 정치 검찰이 아니냐. 네네. 조국 장관이 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일환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전혀 없고 검찰은 검찰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필요하면 수사를 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만 특별하게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들이 수사해오던 방식대로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진행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근데
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검사들과의 만남,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려간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뭐 원론적인 얘기 이후에 검사와의 대화에 대한 그 의미 부여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을 저희가 이제 녹취를 보여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기자들이 추가로 수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미 이전에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를 했었죠. 뭐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인, 그러니까 개인 조국 입장에 개인 조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개인 조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의 부인이 지금 피의자로 이미 피의자로 기소가 됐고요.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소환 조사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언론 보도 보면 자신도 지금 소환 조사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조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이라고 하면 조금 입장은 달라야 된다는 네. 거예요. 공사는 구분을 해야죠. 어찌됐든 간에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는 뭐 검찰에 뭐 직접적으로 통할하는 거 검찰총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청이라는 그런 법무부의 외청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도 얘기했고 본인도 취임사에서 얘기했지만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고 총장은 총장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조국 장관의 취임사에도 그 얘기가 있고 대통령이 임명장 줄 때도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천안지청에 가서 검사와의 대화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 크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와의 대화 찾아서 하는 거고 그건 뭐 장관이니까 하시라 이겁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과 그 밑에 있는 대검과 그 서울중앙특수부에 있는 검사들은 어차피 소고발이 된 사건이고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있으니 검찰은 검찰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개인 조국 입장에서는 수사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은 그래서는 안 된다. 뭐 본인도 장답을 했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만 네네. 향후에도 검찰 수사의 압력이라든지 외압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듯이 조국 장관이 안 하겠다. 네. 수사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연일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검찰이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되면 그 정도로 이 영장이 발부되거나 신청되지 않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좀 과잉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있다. 수사를 하고 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검찰의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러한 발언이 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판단으로 여러 가지 증거와 수사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은 구속영장의 청구가 필요하고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추면 영장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네. 영장의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발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본인의 책임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내부적으로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것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언정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절차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네. 하지만 물론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조금 져야 된다는 그런 발언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검찰이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도 본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수사를 조금 더 객관화하고자 노력하는 네네. 조국 장관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발언인가 여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조국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 다 임명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느 한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비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니까 이제 그게 예. 뭐 좀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여당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는 거잖아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 네네. 그랬더니 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아니 지금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을 우리가 고발한다고 하면 집권 여당이 포기한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는 거고 네. 총장은 총장의 일을 하는 거니까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모두 다 이제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수사 혐의가 있는 걸 덮을 수는 없는 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원하는 건 아닐 거고요. 네.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유시민 장관의 말에 대해서 제가 전 장관의 전 장관에 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글쎄요,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국정농단 사건이나 적폐 수사 때 만약에 그때 수사받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예를 들면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집에 하드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걸 보고 유시민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때도 증거 보존용이라고 얘기했었을까? 라는 의문이 제가 하나 드는 것이고 예. 뭐 팩트에는 팩트로 반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정말로 저 정경심 교수가 증거 보존용으로 검찰이 장난칠 걸 대비해서 보존했다고 하면요. 네. 복사해서 집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하나를 한투의 김PB가 저기 검찰에 제출했을 때 나중에 비교해봐서 원래 내가 복사해놓은 거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들어갔죠? 뭐 이렇게 반박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복사해서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한투 PB가 스포츠센터에 보관하고 숨겨놓고 있다가 검찰이 이미 제출했어요. 예. 그 한투 PB한테 야 가지고 있다가 이건 나중에 일이 마무리되면 나한테 다시 돌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증거 보존용인가요? 증거 인멸인가요? 그건 아마 보수나 진보 뭐 여당 야당 누굴 지지하는가 상관없이 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저는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유시민 전 장관은요 그냥 일개 평론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요. 본인은 정치할 뜻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저 정도로 불신을 가지고 있나? 저는 어제 저 유시민 장관의 저 발언에 대해서 정말 글쎄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났는데 네. 곡학아세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예. 지식인이 본인의 지식을 이용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예.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그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밝힌 그 내용이 이렇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경심 교수의 그 PC 반출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거지. 이걸 뭐 검찰에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기 위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일단 이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증거를 제출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존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 시기가 과연 이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한 시기 이전이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PC를 학교에 있는 PC를 반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보존을 하려면은 본인의 집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부산으로 갔다라고 했으면 부산에 가져갔어야 되는데 네. 앞서서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PB의 차량에 있다가 나중에 검찰이 제출하라고 해서 이미 제출됐죠. 또 두 개의 하드 같은 경우에는 헬스클럽에 있는 락커에서 있다가 제출이 됐습니다. 일단 그것 자체가 보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장소가 부적절하죠. 예. 거기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전자 이미지랑 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을 하면서 복사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에 복사본을 제출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존을 하려고 했으면 그러한 방법이 아닌 예. 더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을 할 수 있었는데 과연 좀 부적절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네. 근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경심 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검찰에 나와서 소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방식을 놓고 일단 검찰은 공개적으로 소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부른 것처럼 비공개 소환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소환 방식 크게 세 개겠다고 보시면 돼요. 비공개, 완전 공개, 이도저도 아닌 거 요거거든요. 원칙. 그러니까 뭐냐면 비공개 소환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서울중앙지검 1층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 지하로. 네. 지하로 들어오면은 알려주지 않으면 기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자녀들은 딱 피의자로 특정된 게 아니라 일단은 피고발인 신분이거든요. 조사를 해보고 피의자로 전환할 거 아니니까 좀 보는 걸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자녀기 때문에 좀 배려해준 측면이 있고.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피의자로 한 건이 기소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가지고 이 지하로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이건 잘못하거나 너무나 큰 배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냐? 완전 공개,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거 두 개가 남아요. 근데 완전 공개란 건 뭐냐면 자 10월 1일 오후 1시에 뭐 정경심 교수 중앙지검 출두합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날 다 이제 기자들이 준비하고 방송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개예요. 포토라인을 준비하고 그렇죠, 있겠죠. 포토라인. 예. 이걸 할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1층으로 일정이나 시간 알려주지 않고 1층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30분 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YTN을 비롯한 모든 방송사 기자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네네.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기자들 자체적으로 포토라인도 쳐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개하나 일정을 알려주나 알려주지 않아 효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고민하는 거죠. 예. 이거 안 알려줘도 어차피 1층으로 들어오면은 다 생방이 될 거고 예. 그러면은 안전이나 이런 거 취재의 편의를 위해서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알려줬다 그러면 피의자를 포털안에 세웠다고 또 비판의 목소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 이제 검찰은 고민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얘기고 딱 공개 소환이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왕 이렇게 될 거면 그냥 아예 날짜 시간 말하는 게 맞다고 그게 아마 안전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30분 후에 정경심 교수가 들어온다고 합시다. 아무리 포토라인 기자들이 쳐놨다고 하더라고. 기자들 몰려들면요. 안전 보호가 안 돼요. 그렇죠. 배려가 안 예. 돼요. 사고나 위험성도 네네.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기자들이 거기 앞에 있어서 정경심 교수의 얼굴이 드러날 거라고 보면 차라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어온다라고 밝히는 게 언론사 취재도 편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변호인의 어떤 안전이나 어떤 위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그럼 형식 측면에서는 이렇고 이제 그 시점은 언제이냐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인데 지금 앞서 보면은 이게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중에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입시 의혹 그리고 또 사모펀드 그다음에 웅동학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일단 조국 그 장관의 동생을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한 뒤에 정 교수를 부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검찰에서는. 그러면 언제쯤 소환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이번에 이 자택에 압수수색을 했죠. 이 예. 자택의 압수수색에서는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입시 와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인데 입시는 이제 뭐 동양대와 관련되어서는 대부분의 수사가 끝났다라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달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다른 대학들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입시가 딸에서 아들의 입시까지도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진술들 거기다 또 뭐 익성의 대표라든지 계속해서 추가 소환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모두 다 본 다음에야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도 집을 11시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 압수수색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영장까지 발부받으면서 11시간 수색을 한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뭐 과잉 수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 지금 계속 공개 소환할 것이냐 비공개 소환할 것이냐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두 번 소환하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에 소환을 하려면 모든 혐의들이 어느 정도 맞추어졌을 때 네네. 불러야 돼서 저는 계속해서 언론 보도에서는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늦어질 여지도 있다. 물론 지금 재판은 사문서 위주 재판은 다음 달이지만 네. 다른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까지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예. 뭐 하고 관련된 소환 조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사문서 위주와 관련된 재판 전에는 좀 소환을 하고 싶을 거예요. 검찰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시기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만 예. 다음 주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